진에어 객실 승무원이 침착한 응급처치로 기도 폐쇄 상태에 있던 아동 승객을 구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진에어가 작년 정기교육 과정에 추가한 하이미 기법을 배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제 곡물값이 하락세로 전환됐고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성실 상환 중인 회생기업의 채무를 감면해줘 회생기업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앱에서 오늘 새벽 서비스 지연 오류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비스 오류 때문에 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봤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NBA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애플이 삼성과 LG 등 이 부품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도 자체 조달에 나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말까지 고사양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를 자체 개발한 이 마이크로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이폰을 포함한 다른 기기에서도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공급망 이슈 대응과 함께 이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이 부품을 자체 조달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맥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인텔 제품에서 자체 개발 칩으로 대체한 바가 있고요. 또 퀄컴과 브로드컴의 칩도 조만간 자사 제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은 삼성과 LG처럼 우리나라 기업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부품을 조달하기도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애플은 그간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외에도 일본의 샤프, 또 중국의 BOE 등에서 부품을 계속해서 조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LG 디스플레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바로 LG 디스플레이 매출이 36%가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의 전체 매출 중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다만 애플 내부에서는 디스플레이 자체 도달 계획이 내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디자인과 공정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대량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매출에 애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처럼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난항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이 블룸버그 보도에 반박하는 우리나라 국내 여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체 개발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는 애플의 아이폰용 OLED 패널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고 또 애플워치용 OLED 패널은 지난해부터 생산이 중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대만의 중소형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생산 능력 기준으로 규모가 작고 또 기술 연구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체 대량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김 연구원은 마이크로 LED가 시계와 같은 2인치 미만의 소형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기는 적합하다고 보긴 했는데요. 다만 OLED와 비교했을 때 이 원가 구조가 크게 여류에 있어서 모바일에만 탑재해도 스마트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패널, 모듈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만큼 이 대규모 투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애플 워치에서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 전체로 확대 적용을 하고 또 중국 BOE를 OLED 패널 메이저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이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애플의 디스플레이 자체 제작 이슈에 삼성과 네. LG 등 이 우리나라 기업이 들썩이고 있는 와중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올해 자신의 연봉을 40%나 좀 삭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애플은 투자자들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이 팀쿡의 요구를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의 올해 연봉은 작년보다 40% 줄어든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06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쿡의 실제 연봉은 회사 주가와도 연동되어 있어서 이번 연봉 변화로 인해서 애플의 성과와 연계돼서 지급되는 주식 보상의 비중이 기존 50%에서 75%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 쿡의 연봉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했으나 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쿡의 주식 보상은 은퇴 이후에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보상의 절반이 회사의 주가 등 성과 기준과는 상관없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에어 항공기 내에서 기도 폐쇄 상태에 있던 유아 승객을 자사 객실 승무원이 침착한 처치로 대처를 해서 응급 상황을 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부산에서 괌으로 향하던 진에어 LJ647편에 이 부모님과 함께 탑승했었던 11살 아동이 목에 사탕이 걸려 위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당시 서비스 업무를 수행 중이던 양민정 승무원은 아동 승객이 목에 걸린 사탕으로 인한 기도 폐쇄 증상임을 인지했습니다. 양 승무원은 즉시 모든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아이의 복부를 밀어내는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1차 시행 후 사탕이 배출되지 않자 옆에 있던 이주은 객실 사무장이 하임리히법 처치를 재차 실행을 했고 아이는 구토와 동시에 사탕을 뱉어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 진에어 객실 승무원들은 긴박했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를 했고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된 후에도 이 괌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승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주은 사무장과 양민정 승무원은 정기 안전 훈련에 하임리히법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에어는 매년 객실 승무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정기 안전 훈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교육 과정에 하임리히법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급 상황 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승무원 경험이 좀 있는 아, 네. 상황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상황에서 좀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네. 승무원이 굉장히 좀 빛나는 대처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식품 회사들을 불러 모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해 들어 가공식품 가격을 너도 나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릴레이가 쉽사리 멈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식품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정부는 연말에도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명절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엔 CJ제일제당과 대상, 오뚜기, SPC, 롯데제과 등 1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여타 업체의 편승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민생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기업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 식품업체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이 원자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 인상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원재료 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가격 인상 움직임을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우선 정부 입장은 이 국제 곡물값이 지난해 6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환율도 안정됨에 따라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중단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업계 설명은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이미 지난해 오를 대로 오른 곡물 등의 재료를 미리 매입해뒀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정부 설명처럼 국제 곡물값 하락이 당장 반영되긴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이외에도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많다는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주류업계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한 위스키의 경우 새해 들어 윈저가 최대 16%, 조니워커 등을 판매하는 디아지오는 50여 개의 제품값을 최대 40%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롯데칠성의 스카치블루 출고가가 다음 주부터는 12% 정도 오를 예정이고요. 또 맥켈란도 13.5%, 하이네켄 맥주 가격까지 다음 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오늘 이 성실 상환 중인 회생기업의 채무를 감면해주면서 회생기업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또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성실 상환 회생기업 채무 감면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처음으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10개 회생기업의 잔여 채무 32억 8천만 원을 감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캠코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변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성실 상환한 회생기업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채무를 감면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무 감면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회생기업과 캠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카카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졌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카카오의 남궁훈 각자 대표가 그때 책임을 지고 작년 10월쯤에 사임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계속해서 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논란인가요? 네, 카카오페이 증권 앱에서 오늘 새벽에 이 서비스 지연 오류가 발생돼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밤사이에는 해외 주식 매매 거래 시스템 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후 4시쯤 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이후 카카오페이 증권 측은 오후 7시가 조금 넘어서 공식 홈페이지에 서비스 정상화 안내문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후 11시 넘어서 또 한 차례의 서비스 지연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이에 카카오페이 증권 측은 다시 사과문을 내게 됐지만요. 이 카카오페이 증권 측은 서비스 지연의 원인이 내부 서비스 오류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작년 10월 카카오톡 장애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증권 앱에서도 장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가 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안으로 이모티콘 3종을 우선 지급했다 이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네, 지급 대상에 해외 이용자는 포함하지 않은 점과요. 또 사용 기간 만료 후에 자동으로 결제가 해제되도록 처리하지 않은 점도 이 부실한 대목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카카오 측은 판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 장애를 겪은 서비스 대부분이 국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를 위주로 패키지를 준비한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사용기간 만료 후에 자동 결제 해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톡서라 플러스 이용권을 지급받은 이용자들 한정으로 미리 카톡 알림을 통해 공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비판적인 여론이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속 보상 기조를 내세워 방송통신위원회에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촉구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역시 보여주기식 호통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전재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구 한국 야쿠르트 현 HY의 자회사에서 지난달 발생한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최근 5년 동안 모두 네. 20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HY에서는 계열사를 포함해 모두 208건의 산재가 발생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기업별로는 HY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앞서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인 비락이 8건, 하이플러스가 6건, 그리고 애니능률과 제이레저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HY의 경우에는 산재 건수가 2020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HY의 연도별 산재 발생 건수는 2017년 1건, 그리고 2018년 0건 등으로 계속 이어가다가 2020년부터는 19건, 2021년에는 102건, 그리고 2022년에는 많이 상승해서 68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HY에서는 2020년 이후에 넘어짐 사고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이 HY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2020년 7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돼서 특수 고용직인 프레시 매니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대구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HY 계열사 비락 같은 경우에는 네. 2019년에도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지난달 사고 당시에 이 설비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 사고에 앞서 같은 형태의 사고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9년 사고에 대한 물음에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만 답을 했고요. 지난달 사고에 관해서도 살짝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스트 설비에 끼이면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게 됐는데요. 당시 해당 설비에는 사물이나 사물에 끼었을 때 기기의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이 기업은 인터록 등을 설치해서 예방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배송 이용하는 고객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유통업체들에게는 양날의 검 같은 사업인데요. 컬리의 맛으로 등장했던 동원푸드의 더 반찬이 새벽 배송 시간을 주문 시간을 단축시켰다면서요? 네, 오후 마감 시간인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단축하게 됐습니다. 네. 이 주문을 조금 덜 받더라도 새벽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네, 2018년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이 더반찬은 2017년 동원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새벽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팬데믹 전부터 반찬을 직접 조리해서 새벽 배송해주는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다만 마켓컬리 등 비슷한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결국 원조격인 동원그룹이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원그룹 측은 인건비와 원재료비 상승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동원 더반찬은 지난해부터 정기 배송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 서비스 리뉴얼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오픈한다는 설명인데요. 비용 부담 대비 매출이 크지 않은 이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FC 얘긴데요.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가 치킨 프랜차이즈인 KFC 코리아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PE는 전날 KG그룹으로부터 KFC 코리아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거래 규모는 600억에서 700억 원대로 알려졌고요. 이 KFC를 인수하는 오케스트라 PE는
앞서 반올림 피자를 운영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 식품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KFC 코리아 지분은 KG그룹이 관계사를 통해서 100%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국내 사모펀드 오케스트라 PE는 KFC의 모기업인 얌브랜즈를 핵심 투자자로 세워 인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LG U+가 올해부터 비혼 직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 데 이어 비혼 축하 문화가 증권업계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SK증권이 업계 최초로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게 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요? 네, SK증권은 비혼 선언 시에 결혼 경조사에 준하는 축의금과 그리고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잠정 합의안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은 직원이 비혼 선언을 할 시에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 SK증권이 신설한 비혼 지원금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증권 노조 관계자는 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사측과 교섭하고 조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임금 및 지부단체 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 합의는 추후 산별 중앙교섭과 또 노사 간 일정을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혼 축의금 이외에도 SK증권 노사가 직위별 10만 원의 정액 인상 그리고 15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이런 협약에 잠정 합의를 했다면서요? 네, 또 거기다가 더불어 임신한 직원에게는 임신 16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또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입학 선물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미혼과 비혼 직원들을 위한 사내 복지를 신설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LG U+는 지난해 11월 올해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들에게 결혼 축하금과 특별 유급 휴가 5일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또 롯데백화점도 작년 9월부터 40세 이상 미혼 직원에게 결혼 경조와 비슷한 미혼자 경조를 시행 중입니다. 결혼한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경조금과 함께 유급 휴가 5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화환은 반려식물로 대체돼서 지급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SK증권의 비혼 축의금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소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